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이 아파트의 청약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 아파트가 바로 세종의 자이더시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자이더시티에 관한 모든 것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하는 거예요. 자, 3개의 건설회사가 짓는다는 거죠.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자, 아무래도 GS자이라는 브랜드가 제일 인기가 좋으니까 자이더시티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자, 이곳이 이제 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에 건설을 해요. 자, 지하 2층, 지상 25층. 자, 24개 동이에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부터 154제곱미터까지 총 1350 대규모의 대단지예요. 세종시에서는 이 정도면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규모의 단지라.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유심 있게 봐야 되냐면 84에서 154제곱미터다.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수의 구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차장 비율도 높아지겠죠. 평형 구성이 아주 좋다. 자, 부자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종시의 부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 11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250가구는 특공. 자, 그리고 전국 청약이 아직 가능해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띄고 있어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그 세종시 청약 경쟁률의 최고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궁금하신 추천 방법을 살펴보면 84제곱미터죠. 84제곱미터는 순수하게 가점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점이 높으신 분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84제곱미터 이상 8호부터죠. 가점제 플러스 추첨제 각각 50%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세종시 당에는 당에서 한번 청약 기회가 있고 당에끼리 한번 경쟁을 해서 추첨이 되면 떨어져도 전국 청약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추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당에는 당해가 기타보단 유리하다는 거예요. 2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배정 물량을 보면 세종시 당에 50% 배정을 하고 전국에 50%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세종시의 당해가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세종시 당해 50%를 이번에 주고 전국에 50% 주는 것이 이 비율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공무원 특공을 다 없앴기 때문에 자, 그 공무원들이 일반 분양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이 뭐 내가 어떻게 당첨될지 안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뭐 모두가 세종시에 살 것을 가정을 하고 청약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로 악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세종시 당해 물량이 앞으로는 높아질 것 같고 전국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점을 참고하면 이번이 아주 좋은 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84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1200세대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첨해서 청약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서. 기존의 아파트는 이제 중소형들이 많았으니까, 이건 중대형이 많으니까 추첨제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와 분양 가격을 보시면, 자, 당첨되면 실거주 의무는 아직 미정이에요. 자, 이건 확정 안 됐어요. 이거는 좀 변수가 있어요. 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자, 전매 제한은 있어요. 당첨일로부터 4년 정도 전매 제한이 있다. 자,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입주를 하고 한번 그 전세로 돌리고 팔거나 아니면 실입주 2년을 하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9억 이하 대출금 규제는 없어요. 9억 이상의 분양가는 없으니까. 펜트하우스는 또 모르겠죠. 대출금 규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평당 분양가는 한 1247만원 정도. 84제곱미터면은 한 4억 4천 정도. 그 다음에 101제곱미터는 한 4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110. 요거 한 44평 되겠네요. 요거는 40평 정도. 요거는 6억 정도. 자, 40평이 4억 8천이다. 무지하게 싸죠? 최소한의 시세 차익이 4억에서 5억이에요. 모든 아파트가. 펜트하우스는 뭐 10억 이상 날 가능성이 많고, 아마도 입주할 당시의 전세 가격은 아마도 이게 최소로 잡아도 84 기준으로 보면 한 3억 5천 정도. 자, 그 정도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통과 주변 입지, 교육 환경을 보시죠. 자, 인근에는
간선 급행 버스 BRT가 700m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탈 수 있는 이용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죠. 한 700m면. 자, 그런 해밀리 정류장이 있다. 자, 이게 이제 교통의 강점이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요. 뭐 거의 초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의 초품화다. 중고등학교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 이런 점이 강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6-3 생활권과 6-4 생활 고등학교는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틀려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자, 이게 뭐냐면 인문, 과학, 예술 분야를 두루 통합한 그러니까 뭐 이제 가르치는 과목도 조금 틀리고 이 수업을 듣는 방식도 틀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처럼 어느 강의를 쫓아서 강의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듣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6-3행과 6-4는. 자,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어떤 조망권인 일부 가구에서는 이제 뒤에 그 골프장이 있거든요. 세종 필드 골프장. 자, 이 골프장 조망이 나오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골프장이 아주 뭐 크게 아름다운 골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나 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골프장과 뒤에 그 은하수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그 은하수 장례식장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복글복이에요. 복글복. 이 아파트에 단점이 있어요. 이따 나중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 상권이 없어요. 이 복합 항아리 상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앞에 대로변까지 항아리 상권이 한 600에서 한 700m가 된다. 꽤 멀어요. 꽤 멀어. 요런 게 단점이다. 자, 그러나 부촌의 아파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아파트 브랜드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자이라고 봐요. 자이하면 조경이에요. 조경. 명품 조경. 자, 제가 뭐 이 자이에게서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사실이에요. 자이하면 명품 조경이다. 자, 세종의 자이 브랜드가 딱 두 개 있어요. 자, 6-3 생활권의 자이더 시티와 그리고 4-2 생활권의 자이.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중대형 평형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자이는 부자들 아파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평형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6-3 생활권인데 6-4 생활권과요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이건 이따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3과 6-4는 기존의 1 생활권, 2 생활권, 3 생활권, 4 생활권과는 어떤 그 도시 계획이 틀려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교육적이고 친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친커뮤니티적이에요. 조금 구성이 틀려요. 그걸 어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 위주로 만든 어떤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더 시티의 커뮤니티도 강점이 있다고 그래요. 세종시의 도시 경관과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두 개 만든다고 그래요. 그 스카이 라운지, 브릿지. 요즘 그 세종시에서도 특화 설계로 그런 것을 만들 거거든요. 그 위에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4-1 생활권의 뭐 디아트처럼 디아트에서 보는 스카이 라운지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서 세종시의 도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다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주차 비율이다. 자, 이 자이더 시티가 보니까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판다는 거예요. 1층과 2층을 판다는 건 주차 비율이 꽤 높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중대형 평수가 되니까 한 집에 차가 한 3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1.7 정도는 넘어야 돼요. 자,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주차 비율이 얼마인지. 아마도 1.7 이상이면 오케이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그 아파트에서 그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주차장 높이에요. 이 주차장 높이가 높아야 그 택배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택배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 택배 차량들이 지상으로 다니는 게 요즘 그 주민들과 택배회사 간에 어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주차장 높이를 얼마로 하냐.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주차장 높이가 높이 한다면은 지상에 차가 안 다니는 교육적인, 친어린이적인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그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주차장 높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층간소음, 이 배관소음, 그 안방 화장실에서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위층에서 물 내리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배관통에서. 그러나 이게 아마도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게 건축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중 배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쓰는 아파트들,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웬만하면 에어컨은 풀로 넣어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요즘은. 그 평형수가 많고 구조가 다양해요, 이 아파트는. 자,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 내부는 타입별로 뭐 4베이, 4룸, 5베이, 5룸 구조, 테라스 구조, 지하 다락, 그 다음에 복층형 펜트하우스 구조 등 다양한 평면 설계가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 뭐 A형, B형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화 설계. 언제 청약하냐? 자, 27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하고 28일 날 1순위예요. 이거 지금 전국적인 관심이에요. 지금 전국적인 관심. 뭐 세종시는 전국적인 관심이지만 요번에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꽤 높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2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당첨일 발표는 8월 4일. 자, 그리고 정당 계약은 8월 16일에서 22일이에요. 자, 4일부터 16일 사이면은 한 12일 정도죠. 자, 그 사이에 계약금 마련하셔야 돼요. 자, 계약금은 20%. 적지 않아요. 한 1억 정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자, 1억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첨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면 몇 점이 당첨 가능한 점수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세종시의 어떤 청약에서 당첨되는 가점을 참고해 보면 최소 당해, 세종 당해 55점 이상은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최소 60점. 60점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한 62점, 3점. 그 정도는 돼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해도 한 57점, 8점. 그 정도. 뭐, 이건 미니멈을 잡은 거고, 자, 그 정도 돼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입지를 보죠. 자, 우리가 세종시는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완성이 됐고, 자, 5생활권이 아직 그 토목 작업이고, 6생활권도 6-34만 지금 분양이 되고, 6-12는 지금 토목 작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6생활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입지는 분명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근데 중심지역은 멀어요. 얘가 멀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로 봐서는 이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세종시가 다 완성되면은 이게 방원형이잖아요. 방원형. 자, 이렇게 둥그렇게 형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 5생활권 연결되고 6생활권도 규모가 크고 6생활권과 5생활권은 또 연결이 되고, 자, 이곳에 또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외곽처럼 보이지만 결국 외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입지는 좋다. 다 좋다. 왜냐면 세종시의 입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BRT 라인이, 이 6생활권의 강점, 5생활권의 강점은 바로 BRT 라인에 다 앞뒤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뭐 별 불편함이 없다, 좋다. 단지, 자, 이게 이제 그 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두 생활권의 연결성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런 점은 단점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3 생활권이 있고, 이게 6-3이고, 이게 6-4인데, 자, 6-4가 낫냐, 6-3이 낫냐, 라고 보시면은, 조망이 이쪽으로 나오면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6-4 생활권이 6-3보다 입지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점은 있어요. 왜냐면, 바로 넘어오면 이게 도담동이니까. 자,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자이더시티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자, 여기가 이게 아까 세종시 GC 골프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은하수 공원이 있어요.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이에요. 자, 뭐 장례식장이 있다고 무슨 뭐 묘지가 보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혐오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조망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골프장이고, 이쪽이 또 산이에요. 뭐 산 들판. 자, 그러니까 조망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여기가 중심 상권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648m, 한 10분 정도 거리다. 그러니까 상권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상권의 이용은 앞에 단지 내 상권은 아무래도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불편하다. 그러나 그게 크게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단점으로 보고 청약 안 하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다. 기가 막히죠. 초품화라고 봐야죠. 초품화. 자, 초품화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6-3 생활권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세종시의 6-3 생활권을 어떻게 특화 설계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거리가 굉장히 특화 설계돼서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 걸어 다닐 수 있고, 도보를 공원처럼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쾌적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생활권보다 기존의 1, 2, 3, 4 생활권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그 혁신적인 설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6-4 생활권을 보면 이게 이런 설계가 없거든요. 다른 신도시에서는. 자, 보시면은, 자, 이 안에다가 초중고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공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시민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고 쾌적한 환경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곳에서 다 이곳을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학교를 이용하고 학교에 이제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용해서 이곳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라.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라.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단절됐잖아요. 이웃과의 단절된 생활이니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구성을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설계된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3, 4가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는 어떤 실험적인 요소도 있고 혁신적인 설계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점차로 6-1, 2, 그 다음에 5 생활권에서도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충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5 생활권도 이제 내년에 이제 분양을 할 것이고, 아직 분양할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 자, 그리고 이곳에 또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 관련 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요즘 서울 수도권 시장도 불량이고, 전국의 불량이 전국이 다 불량이라고는 않지만, 핵심 도시들도 뜨거운 편이잖아요. 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세종시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 1억 또는 1억 5천 이하의 매물도 나오고 있어요. 그 금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소화가 되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세종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종시는 이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청주, 자, 그런 광역시와 광역시 전체를 묶어서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도시예요. 자,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정부가 지금 국회의사당 문제를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사당의 문제가 올해 안에 어떤 설계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간다고 하면 진일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세종시가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실거주자들 내 집 마련을 세종시에 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매물이 쏟아질 때 이럴 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뭐 나중에 세종시는 나중에 조금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뜨거워지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이게 생각보다 물량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나올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도 호가가 너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있을 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종시는 말 그대로 특별시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도시예요. 무궁무진하게. 새롭게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좋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청약 전략을 짜서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 청약 가점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나올 때, 건매물이 나올 때 잘 고르셔서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거. 세종처럼 살기 좋은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너무나 쾌적하고 너무나 계획도 잘 돼 있고 예산도 많이 쏟아붓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광역도로 연결망도 좋아지고 있어요. 2025년이면 서울에서 여기서 1시간 10분이면 달려갈 수 있어요. 스마트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 얼마나 이게 서울 근접성도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길,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